화폐 수집의 모든 것. 타임머신의 수집 세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임머신입니다. 자, 오늘 뭐 날씨도 춥고, 예. 날씨도 춥고 주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입추의 열이 없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한 200여 분 모이신 것 같지만 조금 모자라시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고전, 그 다음에 근대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 수집가들이 너무나 편용 화폐, 그러니까 뭐 주화나 지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가 조금은 기형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전과 고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폐 수집가라면 분명히 우리 화폐들의 뿌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치가 맞지가 않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옛날까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화폐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최초로 발행된 거. 이거 또 도서관 보는데, 운영하지 마세요. 아셔도 됩니다. 운영진도 말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네? 네. 그러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최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권원중보. 네? 고려전 땡입니다. 권원중보 땡입니다. 대부분의 화폐 수집가들 모르세요. 네? 거의 진짜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화폐 수집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하다는 거예요. 명도전은 사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화폐가 아니다, 이게 좀 분분해요. 그 지역에, 고조선 지역에, 점령했던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조선보다 중보다 그런데 그거 명도전 말고 확실한 문헌적인 기록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마치시면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그랬더니. 자, 뭐냐면요, 고조선 시대까지 올라가요. 고조선 시대에 잠오전이라고 있거든요. 철전입니다, 철전. 근데 현재 잔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김새로 되는지 모르고, 그게 조금 있다가, 자, 여기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해동역사라는 책이 있죠. 해동역사의 내용에 보게 되면 고조선 시대의 팔조법에 대해서 나와요.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에 종으로 삼는다 라고 되어 있고, 본인이 반성해서 죄를 면하려면은 50만 전을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팔조법에. 그때 당시에 고조선의 형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50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게끔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발행됐던 게 잠오전이에요. 철전이고,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문철전이 그거다, 권원중보 배동국전이 최초가 아닙니다. 예, 고조선 시대의 잠오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벌써 문제를 못 내겠네, 다 나와가지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는 호주 태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려시대 때 또 그리고 조선 초기까지 만들었던 당나무 껍질로 만들었던 저화라는 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폐입니다. 이것은 이제 먼 나라의 당시에 중국 먼 나라의 지폐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 그러니까 역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최초 동전은 996년 고려시대 때 권원중보 배동국전이 있습니다. 이 권원중보 배동국전은 중국의 권원중보와 같이 영향력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뒷면에 배면에 동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중국의 반양전인데 또 우리가 이제 크게 고전, 뭐 근대전, 네, 현용화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전에 고대 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화폐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원 전으로 올라가는 거. 기원 전으로 올라가는 화폐들은 고대 화폐. 그 다음에 기원 후서부터 1700년대까지 만들어진 것들은 고전.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800년대에서부터 이후에 현재 1950년까지 나온 것들을 근대전. 1950년 이후 것을 현용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류하는 방법은 주물전 아시죠? 주물 분거. 그 다음에 타제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형틀에 놓고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방법들에 제조된 것들은 고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제전이라 그래서 아비드로 기계 아비드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근대전. 그리고 현용 조화는 뭐 요즘에 나온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엽전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가 흔히 뭐 한중일만 생각하고 계실 텐데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베트남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엽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안 남겨있는 겁니다. 그럼 최초에 만들어진 엽전들이 이게 요거보다 더 위에 고대 화폐들은 있지만은 엽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동그란 모양의 가운데 네모난 모양이 되는데 이거를 중국의 그 중화사상 때문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천원 지방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형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우리나라도 디자인을 동일하게 만들어진 거죠. 잠깐 살펴보면 중국에는 205년 때 진나라 시대 때 반양전이 현재 엽전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마지막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일본의 708년에 화동 대중이라는 엽전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시중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일본 현지에서도 잘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이 만들었어요. 970년에 태평호라고 이런 엽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고려시대 때 996년 건원중도 배동국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죠. 다음.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건원중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재질로 만들어진 동전이 있고요. 철재질로 만들어진 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건원중고, 그 다음에 여기 동국 이렇게 되어 있죠. 동국은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차별화를 준 겁니다. 철전 같은 게 이렇게 녹수가 심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철전인데 그 스카이머신 수집품이라는 데 있죠. 제 수집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폐 수집가라면은 분명히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히 수집품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상징성 있는 수집품 어떤 게 필요할까요? 모자상일까요? 98년 민트 세트일까요? 트로트 세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수집가라면은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호정이나 저와 같은 경우는 실존이 남아있는 게 현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현존하는 최고의 오래된 화폐는 바로 건원중고 배동국전입니다. 그러면 화폐 수집가라면 사실 이 상징성이 있는 것들은 귀하기 수집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한정 정도 수집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금 현재 여기 보시고 계신 거는 건원중고의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당나라 때 759년에 만들어졌던 건원중고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건원중고인데 뒷면이 민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롤 모델링으로 해서 만드는 게 건원중고 배동국전인데 뒷면에 동국이라고 되어 있죠. 약 150여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996년에. 자,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 고려시대 때 동국중고가 최초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동국이라는 글씨가 전면으로 옮겨져요. 이렇게 동국, 그 다음에 중고. 중고는 이제
전원정부에서 그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와가지고 동국중부가 탄생하게 되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고려전이 나오게 되죠. 다음. 자,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고려전들을 살펴보자면 건원중고 배도국전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전 중에 동국 통보, 예, 그 다음에 고려전의 해동 통보, 자, 그 다음에 해동 중보, 삼안 통보, 삼안 중보. 자, 그래서 총 이렇게 7가지가 대표적이고요. 해동 원보라는 것도 있는데 해동 원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주화 형태이기 때문에 잔존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시중에 가끔 보이는 거는 다 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자, 그리고 이제 고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서체 때문에 그래요. 이 서체가 이제 여러 가지 서체가 있거든요. 이제 다행히 상평공고 같은 경우는 해서체 딱 한 가지지만 보통 이제 그 고려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동국중보인데 이거 같은 경우 예서체, 그 다음에 요거는 정자체로 되어 있는 해서체, 자, 그 다음에 약간 상형 문자 비슷하게 되어 있는 정서체라는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이거는 해동중보의 해서체고. 자, 상안통도 같은 경우는 8분 서체라고 있습니다. 8분 서체 같은 경우는 서체가 다양한 서체가 혼합된 믹스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안통도의 해서체 이런 식으로 해서 서체별로 이거를 또 분류를 하는 게 그게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고전에 한자가 어렵다고 그러시면은 간단한 방법은 요즘에 어플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그 글씨를 이렇게 그 모니터에 이렇게 액정 화면에 이렇게 쓰게 되면 다 어떤 글씨인지 다 알아볼 수 있는데 옛날처럼 우편으로 그렇게 찾아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어플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 요거 참 이게 고대 화폐, 고전 화폐 중에 이렇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생긴 화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화폐 여러분들 뭐 보신 적 있나요? 자, 이게 뭐 무슨 길쭉하니 생겼죠? 자, 이거를 전패라고 합니다. 전패. 요거는 언제 나왔냐면요. 태종 이방원 시대 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현재 한국은행에 그 소장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 참고품입니다. 진품 아닙니다. 진품이 현재 대전화폐박물관에 있는 것도 참고품이고 남대문도 참고품입니다. 잔존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전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패라고도 하고 거들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유엽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몸통에 팔방통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팔방통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왜 그러냐면 이게 화살촉이에요. 화살촉이 무슨 화폐가 되냐? 그때 당시에 이제 외적들이 이제 많이 침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화폐로 활용을 하다가 전시에는 화살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용도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전패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일 것 같았는데 사실 통용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이거 도발하기도 힘들고 휘가기도 힘들겠죠. 막 이렇게 뾰족하니까 막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이 좀 외면을 했어요. 그래서 통용하는 데는 좀 많이 실패했어요. 이렇게 생긴 고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조선통보인데, 고려시대에서 이제 넘어와서 조선시대 때, 세종시대 때, 세종대왕님 시대 때 만들어진, 엽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8분 서체가 되어 있는 그 조선통보고, 자, 요거는 해서체고, 예, 정자체로 있는데, 요거는 8분 서체인데 약간 서체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수레율도 많지가 않고, 보통 뭐 한 30만 원, 뭐 30에서 50만 원까지 넘어가요. 이게 조선통보가 태도 서체는요. 해서체 같은 경우는 뭐 좀 싸죠. 뭐 몇만 원대 수준으로.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땅 속에서 출토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양호한 그 전래전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래전이라는 것은 사람 손을 통해 가지고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준 걸 전래전이라고 하고, 출토전은 땅 속에 묻혀 있는 걸 캐내는 걸 출토전이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 출토전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 역시도 좀 실제 통용에는 실패했어요. 백성들이 좀 외면을 해가지고요. 다음.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이거는 십전통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엽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십전통보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효종 2년 때 이게 만들어졌고요. 1인당 동적 50문씩을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것을 의무화했는데, 사실 이것들도 백성의 좀 외면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통용하는 데 실패를 거듭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십전통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귀하고 비싼데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상평동보의 시대별 감천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배자전. 무배자전이라는 것은 주변에는 아무 글씨가 없습니다. 그걸 무배자전이라고 하는데 인조 11년 때 1633년에 만들어졌고, 자, 단자전. 단자전은 뭐냐면 앞면에는 상평동보 뒤에 있고 뒷면에는 상단에 글씨가 한 자 또는 이제 위아래 두 자 돼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자전이라고 하는데 숙종 4년 때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보통 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한 점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배자전은 사실 이거는 논란이 많아요. 뭐 거의 대부분 뭐 전문가분들께서는 진품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대영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대영전이 우리가 흔히 이제 당 이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거를 대영전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영전, 중영전, 소영전, 즉 당이전, 중영전, 당일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액면가가 다 똑같은 거예요. 크기만 틀리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착각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일전과 당이전은 당이니까 그게 두 배의 어떤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절대 아닙니다. 당이전이 먼저 발행이 됐고 대영전이죠. 그다음에 중영전 발행됐고 그 다음에 소영전이 발행됐고요. 그 뒤에 당백전이 발행됐고 맨 마지막에 당오전이 발행됐습니다. 이 당오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중에 당백전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극심한 어떤 악전으로 유명하죠. 자, 이 상평동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통영전까지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상평동보를 만들 때는요, 먼저 목형을 제가 전작합니다. 나무로 장인의 그 손기술로 먼저 커다란 아까 이만한 한번 들어보시죠. 예, 뭐 이 정도 크기의 그 나무를 깎아서 목형을 만듭니다. 먼저. 예. 모델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목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축소해서 품의전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품의전이란 뭐냐면은 이제 임금님께 이제 검사를 이제 퀄리티 그 컨펌을 받기 위한 내용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임금님께서 오케이 발행해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전이라는 것을 제작합니다. 모전을 제작하고 나면은 이제 그 모전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 현행조화의 시주화라고 보시면 돼요. 시주화. 자, 모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주물 거기 놓고 주물사에 놓고 이렇게 딱 빼내게 되면 그 형태가 남겠죠? 그러면은 통영전을 그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이라고 합니다. 모전은 시주화, 통영전은 자전. 예, 이 어민목자 아들 작가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시고.
자, 그러면 사이즈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평통보 소형전. 흔히 말하는 당일전이라 불리는 거. 사이즈가 제일 작죠. 자, 중형전. 자, 중형전이 이제 그 사이즈가 중간 크기라서 중형전이에요. 무거울 중자 쓰는 게 아니라 가운데 중자 씁니다. 네, 그래서 중형전. 그 다음에 대형전. 흔히 얘기하는 단이전이라고 불리는 이게 대형전이죠.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단5전. 단5전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지금 단5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의 5배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단5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백전. 경북궁 아까 제거 때문에 고종 때 만들었던 단백전. 단백전은 요거에 100배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단백전인데 사실 뭐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한풍전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크기도 크지도 않고 과연 이게 100배 가치가 있냐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만 이야기하고 모든 그 서민들 백성들한테는 이게 그 배제가 됐었죠. 단 5종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의 아주 악순환의 주범이었고요. 자, 상평통보의 그 제조 과정에 대해서 좀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덮부집을 물에로 이렇게 채웁니다. 예, 주물사라고 그러죠, 주물사. 그래서 채우고 두 번째 부리와 주석에 그 섞어서 센물을 이렇게 준비를 끓여줍니다. 그다음에 센물을 덮부집에 투입을 해주고 센물이 굳으면은 예, 엽전을 이렇게 분리해줍니다. 그다음에 엽전에 거친 그 테두리 부분을 다 이렇게 사포질 같은 걸로 해서 마무리를 줄지로 그때 당시 줄이 있었나 봐요. 줄지를 해주고 자 그다음에 완성된 엽전은 꾸러미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엽전이라 그러느냐? 예, 이게 가지새라는 거거든요. 이게 주물사에 넣게 되면은 구멍을 위에 하나 뚫어갖고 생물을 붓게 되면 요 가지새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게 엽전이 만들어지거든요. 꼭 보게 되면은 나뭇가지에 낙엽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엽전이라고 합니다. 네. 중앙 그 호조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별로 뭐 평안가명, 뭐 황해가명, 뭐 해주, 뭐 경기, 충청, 전라, 함경, 강원, 경상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하게 되면은 중앙에서만 만약에 발행한다면 그 무거운 것을 전부 팔도에 다 옮기기가 쉽지가 않겠죠. 옮기다가 또 산정 만나면 다 뺏기고 그래서 예, 관할권을 각 지역별로 다 예, 승인을 해줬습니다. 다음 넘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예, 경자, 이게 좀 귀한 그 주전서인데, 예, 사법시라 그래서 옛날에 그 말 관리하던 그런 데서도 심지어는 그 저거를 했어요. 그 형평성 만들어서 경자, 공자, 균자,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총자, 총자, 네, 이렇게. 자, 이런 관청에서 각각 다 이렇게 발행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 아까 보셨다시피 중앙청의 그 관리청에서 했던 거는 국내 또는 호조, 예, 여기서는 단자전부터 당일, 당이, 예, 천자문전, 그 다음에 당이 하부 입자전, 당호전, 당백전까지도 이렇게 예, 만든 그 내용이 있고 지방에서는 이렇게 단자전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백전은 여기 국내에서만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상평통보를 그 기준으로만 뭐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전에 고려전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고려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0년대에 만들어진 거면 벌써 지금부터 1000년 이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잔존량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극히 드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자면 1970년대까지도 대한민국 그 남한 지역에서는 고려전이 출토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 고려의 그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개성이었죠, 개성.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때 고려전이 통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개성 일대 지역만 일부 통용이 되고 또는 무역전으로 썼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거의 남아 있었고 1970년대 유일하게 그 강화도 지역에서 묘지를 이장하는 도중에 고려전이 일부가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 대단한 발견을 딱 꺼내갖고 했는데 이게 딱 대기에 노출되자마자 너무나 산화가 심해서 다 으스러졌고요. 그래서 상태 좋은 거 일부가 화동량에 그때 당시에 출품이 됐었는데 엄청난 고가에 70년대 여러분들 70년대 고려전 한 개가 30만 원, 40만 원 했다는 거 기억 어떠십니까? 이때 당시에 30만 원, 40만 원이면요 지금의 거의 600만 원 수준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나마 좀 고려전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 북한에 남표벽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개발됐잖아요. 근데 개성공단을 이렇게 공사하면서 거기에서 묘지가 저기 고분이 나는데 거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출토가 돼가지고 그게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돼서 그나마 우리가 고려전들을 좀 만나볼 수 있는 거지. 그 이전에는 고려전 자체가 거의 국내에서 한국에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잔존량적으로 봐도 상평통부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고려전. 상평통부 상당히 그래도 전래전도 있고 출토전도 있지만은 고려전 자체는 10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종류별로 한정식이라도 한번 관심 있게 가지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입니다. 네네. 예. 조선시대 때 그 상평통보가 특히 오전 단백전 때문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많이 야기했거든요. 자, 이 사진이 뭐냐면은 당시에 미국 주관제 로버트 건기자라가 러일 전쟁 시대로 해서 이게 조선에 왔다가 150달러를 상평통보로 환전했는데 이게 상평통보 우리 한번 보십시오. 거의 뭐 산더미죠. 자,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크게 야기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즐거운 수익 되시죠.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 해주면 슬퍼할 거야.